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앳 구글 책 계속 리뷰할게요. 이번 챕터는 컬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내용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조직 문화, 개발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꼭 구글과 같은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문화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개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당연한 일들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으니까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짧게 광고 보고 할게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던 C++, 코딩 테스트, 디자인 패턴 영상이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세요. 컬처의 첫 번째 내용은 팀으로 일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을 숨기고 공개적으로 잘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는 동시에 우리 개발자 스스로는 우리가 똑똑하게 보이길 원하고 천재처럼 보이길 원해요. 하지만 개발자 혼자 천재처럼 무엇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개발자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동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공개해서 피드백을 자주 받아야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거 있죠? 문제인식을 최대한 빨리 하고 수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코스트를 줄일 수 있어요. 결국은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책에서는 팀으로 일하는 세 가지 소셜 스킬로 인성, 존경, 믿음을 꼽았어요. 이는 추상적인 단어들인데 현실적으로 일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고집을 버리고 조언을 주고받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코드를 리뷰해서 이거 수정하라고 하면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할 때에도 조언을 받을 때에도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언을 줄 때는 너 여기 잘못했어. 왜 그렇게 짰냐? 라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바꿔보면 코드가 좀 더 클리어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조금 덜 나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실패해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진행하던 일이 실패했어도 이를 팀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를 위해서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깔려 있어야 하고 또 실패에 대한 분석을 문서로 남기고 공유해야 해요. 그리고 실패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비용도 아끼고 그 시간에 또 다른 걸 시도할 수 있어요. 결국은 팀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의 동료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성과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들이에요. 팀원들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나부터 팀원들을 믿고 존중을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화로는 놀리지 쉐어링을 꼽았어요. 아무리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도 회사 일은 회사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여기에는 1대1 코칭도 좋고 1대_N 코칭도 좋아요. 이러한 정보 공유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개된 온라인 플랫폼에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에 따른 다큐멘테이션도 매우 중요하겠죠. 또 회사에서 테크 클래스를 진행해 줄 수도 있고 코드 리뷰도 정보 공유를 위해 아주 중요한 채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놀리지 쉐어링을 권장하는 문화, 지식을 배우고 알려주는 문화가 조직에 있어야 하고 회사 측에서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쉐어링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는 Engineering for Equity, 직역을 하자면 공정이지만 한국어로는 윤리를 위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팀을 리드하는가에 대한 챕터가 나와요.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작든 크든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리더가 필요해요. 구글에서는 사람을 책임지는 매니저와 기술을 책임지는 테크 리드가 있어요. 이러한 리더들은 명령하는 자리, 보스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팀원들을 돕고 밀어주는 자리예요. 또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냐, 팀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일이 끝났는가,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가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 돼요. 구글에서는 이러한 핵심을 이해하는 매니저들은 보통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매니징 포지션에 두지는 않는데요. 또 책에서는 이러한 엔지니어링 리더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 설명해요. 그 내용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저성과자들을 해고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려고 하기, 고집 버리기, 명확한 골을 제시하기, 진실되기, 팀원 보호하기 등이 있어요. 또 책에서 바로 이어지는 챕터 리딩 앤 스케일에서는 리더의 책임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가져야 할 자세, 전략 등에 대해서 소개해요. 역시나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영상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이제 컬처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엔지니어링 일은 프로덕티비티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전통적인 공장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근로자가 몇 개의 물건을 만들어냈는가, 불량률이 몇 %인가를 쉽게 트래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태스크는 그 프로덕티비티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듣기로 어떤 회사에서는 이 생산성을 개발자가 만든 코드의 줄수 아니면 커밋수로 직원을 평가한다라고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서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프로덕티비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골, 시그널, 그리고 매트릭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요. 여기서 말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란 예를 들어 회사의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도입했을 때의 프로덕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 아니면 회사의 스타일 가이드를 도입했을 때의 프로덕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 테스트를 도입했을 때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골, 시그널, 매트릭 방법론 그 자체만으로 워낙 방대한 양이라 여기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 키워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앳 구글 책에서 컬처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시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팀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 객관적인 근거로 의사결정하는 문화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는 구글처럼 큰 글로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챕터, 프로세시스에 대해서 리뷰할게요.